에너지홀릭스의 김영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쓰고 있는 레이저 빔의 형태에 따른 변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레이저 시술하면서 의사가 결정할 수 있는 변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레이저는 어떤 핸드피스라고 하는 기계 장치를 통해서 레이저 빔이 이렇게 나가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8mm 스팟 사이즈다. 그러면 이 다이아미터가 8mm 정도 되는 공간에 포톤이 쭉 나가게 되죠. 그렇게 나가는 경우에 우리가 컨벤셔널 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쏘아지는 그런 빔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순간에 의사들이 이렇게 쏘면 공격받아야 될 크로모포도 공격받을 뿐 아니라 주위 조직도 공격을 받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야, 이거 주위 조직을 좀 손상을 덜 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우리 비가 올 때 비가 내리듯이 레이저를 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8mm 안에 레이저 빔을 빗물이 쏟아지듯이 비가 오듯이 이렇게 쏘는 거죠. 그런 거를 분해해서 쏜다 그러기 때문에 프랙션해서 쏜다, 분해해서 쏜다 그래서 프랙셔널 레이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일반인들이 잘 아는 프락셀 하는 것이 프랙셔널 레이저의 대표 명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레이저가 이렇게 쏘아지면 왕창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기 공격받고 여기 공격 안 받고 여기 공격받고 여기 공격받고 여기 공격받고 여기 공격받죠? 그런데 여기는 공격 안 받죠? 여기 공격 안 받죠? 이런데 공격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조직이 살아있죠. 공격 받은 곳과 안 받은 곳이 구분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방법을 우리가 프랙셔널 레이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XY Z축을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이 레이저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선형으로 움직이면서 그 움직이는 장소만 레이저를 쏟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스캐너 방식이라고 하죠. 그런 방식이 있고,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MLA 방식은 각 렌즈에 볼록 렌즈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각 레이저 빔이 이렇게 맞은 다음에 한 셀에 맞을 때마다 이렇게 포커싱이 되는 겁니다. 한 셀에 맞을 때마다 포커싱이 돼서 쏟아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MLA 렌즈라고 합니다. 뭐 좋다 안 좋다의 개념을 떠나서 좀 하이 파워를 이끌어낼 수 있죠. 이런 방법을 쓰면. DOE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DOE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무슨 방식이냐면 빛의 파동의 성질을 이용해서 회절 현상을 이용해서 보강 간섭하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이루어지는 곳은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지고 상쇄 간섭이 이루어지는 곳은 에너지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걸 우리가 DOE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랙셔널 빔은 만들어져서 우리들이 사용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거죠. 자, 프랙셔널 레이저나 프랙셔널 디바이스들은 이런 식으로 조직 검사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JCS가 만드는 인트라셀이랄지 포텐자랄지 이런 니들 RF를 쓰면 그 니들이 들어간 쪽만 공격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어떤 지역을 셀렉션 해가지고 우리가 공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솔타에서 나오는 유명한 프락셀 리페어 CO2 프랙셔널 레이저 같은 경우는 고기만 딱 공격을 해서 요만큼 공격해서 여기 어블레이션 시켜서 날리죠. 자, 여기서부터 포톤이 들어가서 여기까지 광학적인 깊이, 광학적 침투를 했죠. 어블레이션 시키면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옵티컬 페네트레이션 뎁스라고 했어요. 페네트레이션 뎁스입니다. 이건 광학적으로 결정이 돼 있어요. CO2 레이저는 10600 나노미터 파장을 갖고 있잖아요. 얘가 들어가면서 물의 흡수도가 많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물을 다 공격해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푹 파여요. 푹 파입니다. 그런데 파장은 결정이 돼 있는데 그걸 에너지를 우리가 올리면 올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옵티컬 페네트레이션 뎁스는 광학적으로 일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정한 상태에서 플루언스만 높이면 옆에 타는 곳, 코아뷸레이션 되는 코아뷸레이션 존만 많아집니다. 여기 요 옆에 여기서 탈 거 아니에요? 요 탄화되는 이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서멀 페네트레이션 뎁스라고 합니다. 서멀 페네트레이션 뎁스. 그래서 옵티컬 페네트레이션 뎁스하고 서멀 페네트레이션 뎁스를 합쳐서 그냥 뭉뚱그려서 페네트레이션 뎁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의 조직 검사를 보이죠. 어분약으로 날리면 얘는 2940이잖아요. 2940. 그러면 물에 대한 흡수가 높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물 때문에 조직 위에가 다 날아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 찍어 놓은 옵티컬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있는데 CO2에 반해서 코아귤레이션이 그렇게 심하게 되지 않죠. 여기 주위 손상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표면에 있는 걸 처리할 때 어분약을 유리할 수 있죠. 예, 굉장히 샬로우하게 어블레이션 시키고 주위 조직에 영향은 CO2보다 덜 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어분 글래스는 뭐 프락셀 제네랄지 또 아이콘 XD랄지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건데 1550 혹은 1449 나노미터 파장을 갖고 있죠. 얘네들은 에피더미스에 얘처럼 에피더미스 손상은 없이 그냥 이쪽에 코아귤레이션 컬럼만 만듭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프랙셔널 레이저의 종류죠. 프랙셔널 레이저는 프랙션이라는 건 빔을 쏘는 방법이고 그것이 어떤 파장이냐에 따라서 기계 이름도 다 바뀌고 또 조직 소견도 다 달라지고 그것이 빛을 이용한 건지 고주파를 이용한 건지 또 초음파를 이용한 프랙셔널 초음파가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이런 디바이스 원리를 이용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컨벤셔널 빔이고 어디까지가 프랙셔널 빔인지 우리가 확인해야죠. 예. 우리가 보통은 프랙셔널 레이저라고 할 때는 공격하는 존이 5에서 20%일 때를 프랙셔널 빔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다가 에너지를 뭐 100 정도를 줬는데 그 중에서 공격받은 곳, 이 공격받은 곳들의 총 그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면적의 합이 5에서 20%일 때만 프랙셔널 레이저라고 하지. 예를 들면 25%를 혹은 30%를 커버리지하는 정도의 빔으로 쏘면 그건 뭐예요? 미안하지만 프랙셔널 레이저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컨벤셔널 빔 쪽에 가까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5에서 20%까지를 프랙셔널 빔으로 한다. 커버리지 레이트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프랙셔널 포토소멀 라이시스를 했을 때 총 면적 분해 공격받은 면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녀석들의 합을 우리가 표시를 하면 치료받은 덴시티가 나올 거죠. 이걸 우리가 커버리지 레이트라고 합니다. 이 커버리지 레이트가 5에서 20%에 속한 아이들만 프랙셔널 레이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레이저의 빔 타입에 따라서 컨벤셔널 빔, 프랙셔널 빔으로 나뉘어지고 그것이 우리 치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프랙셔널 빔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상 조직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회복에 굉장히 유리하죠. 컨벤셔널 빔보다는 효율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안전성 부분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그런 형태의 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설정,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알림 설정 구독하기 알림 설정 구독하기 알림 설정 구독하기 알림 설정